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포토 마스크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가 바로 스캐너라고 하는 노광 장비を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운데 뭐가 있냐? 여기 첫 번째로는 PR이라고 하는 걸 코팅해주는 PR 코터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PR 코팅해주는 코터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PR을 대부분 증착을 합니다. 네, PR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뒤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어떤 PR이 증착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뭐냐? 포토마스크는 엄청나게 크죠. 네, 큰 건데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봐서 소자 한두 개나 패턴 한두 개를 지금 집중한 겁니다. 그 크기. 이 크기가 지금 몇이에요? 얘네 크기가 지금 뭐 20나노, 10나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포토 마스크도 그러면 10나노를 그대로 내냐? 그렇진 않고, 포토 마스크는 통상적으로 얘네 소자가 이번에 20나노였다. 그러면 얘는 통상적으로 요거의 5배, 한 100나노 수준 정도로 만듭니다. 네, 이 정도 수준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를 축소해가지고 웨이퍼에 샷을 찍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래가지고 샷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빛을 만난 애들이 무언가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합니다. 성질. 얘 대부분 무슨 성질이냐?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주로 원래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이면서, 탄화수소 물질이겠죠. 얘가 약간의 중성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바뀌냐? 바로 얘네들의 물질 자체가 약간의 빛을 받으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화학하셨던 건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라 하냐? 이거 갑자기 어쨌든 뭐죠? 이게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얘기하죠. 뭐 다 모르겠다면 어쨌든 약간의 산기 혹은 얘랑 비슷한 형태의 있는데 그래서 네, 얘가 뭐냐면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얘기해요. 에스테르와. 그래서 이런 형태. 얘네가 뭐냐면 딴 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얘네가 뭐 한다? 바로 수용성이 있어요. 물에 녹아요. 네, 여러 가지 유기물이라는 걸 기름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기름물에 잘 녹지 않죠. 근데 얘네들이 빛을 받아서 본딩이 달라지게 되면 그 본딩이 곧 애시드나 에스테르 같은 형태의 물질로 바뀝니다. 뭐냐? 반도체 노광 공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광화학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빛이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화학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얘네들의 물질적 조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자면 용해도가 달라진 걸 수도 있고 물질의 폐합, 산도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빛을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좀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를 뭐라는데, 우리가, 이 빛에 노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노광이라고 얘기하는, 익스포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저에서 노광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소위 얘기하는 현상이에요, 현상. 네, 그래서 여러분,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죠. 디벨롭먼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여기 빛을 만난 영역의 애들을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98% 정도의 물하고 2% 정도의 트리메틸 아민 하이드록사이드. 복잡하죠? 네, 이 물질이 있어요. 뭐 이거 화공과분들이나 화학 쪽에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뭐 대충 찾아보면 나올 거고, 뭐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소재죠. 트리메틸 아민 하이드록사이드. 약간의 수산하게 갖고 있죠? 하이드록사이드니까 뭡니까? SDT에 대한 반응성이 꽤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빛을 만난 부분을 날려버려. 최민님, 이런 경우 네가티브 PR인가 파지티브 PR인가? 요즘 반도체는요, 보통 마이크로미터 당도가 아니면 대부분 파저티브라고 해서 파저티브 PR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가티브 PR은 주로 무기물 쪽 PR인데, 그러니까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주 10나노 달라진 게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파저티브 PR. 지금 최현님이 얘기했던 파저티브 PR이 뭐냐? 자기 만난 애가 날아가는 겁니다. 네가티브 PR은 만난 애가 남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파저티브 PR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조금 공정 변화에 따라서 네가티브를 간혹 쓰긴 하나 물질 조성상 무기물로 되어 있는 네가티브 PR은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만 쓰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네, 질문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거 여러분 그동안 아셨던 것들 같이 질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유기물 PR은 파자티도 PR, 지가 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물질을 써가지고 현상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까지 잘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거, 요걸 재야겠죠. 요거 재는 거. 요거 재는 거 우리가 CD죠, CD. CD를 재는데 특히 요때 PR의 크기를 재는 거. 요걸로 뭐라 그러냐? 바로 애프터 디벨롭먼트 인스펙션 CD라고 합니다. 뭐냐? 얘가 F 한번 써드릴게요. 네, 뭐 후에, 네, 현상 후에 디벨롭먼트, 네, 인스펙션 재보는 네, 크리티컬 디멘전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가로 길이는 우리가 CD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포토마스크 크기에 맞게 잘 되냐 안 되냐를 ADI, CD로 잽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웨이퍼가 하나 있죠. 웨이퍼 있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이 13포인트를 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우리가 13포인트 있다. 내 타겟이 20나노였다. 그럼 20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3% 관리합니다. 말씀드렸죠? 0.6 나노미터가 스펙이에요. 빡세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재가지고 스펙 인이냐 스펙 아웃인가를 판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스펙 아웃이면 어떡하죠? 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스펙 인이 됐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광 공정이죠. 근데 여기서 뭐 한다? 웨이퍼 전면에 에천트를 부어서 깎는다. 깎아가지고 필요 없는 PR까지 날려버렸다. 에치한 다음에 요거 자는 거. 요거를 뭐라 요거 자는 거. 이걸 뭐라냐? 이거는 A, C, I, C, D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이거를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 했었는데 많이 쓰진 않고 A, C, I, C, D가 뭐냐? F부터 크리티컬입니다. 크리티컬. 왜냐면 얘는 노광공정은 뒤에 말씀드리겠어도 노광공정을 만약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얘는 뭐죠? 웨이퍼가 다친 건 아니에요. PR만 다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소위 얘기해서 유일하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PR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근데 HN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이거를 통상적으로 ACICD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그래서 ADI, ACDI가 노광공정, 식각공정, 특히 포토와 드라이시죠.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공정 지표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패턴이 진행됩니다. 이게 알다시피 노광공정, 증착공정이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공정이 어쨌든 얘가 네티클이 껴져서 들어오고요. PR 코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웨이퍼 막 움직여요. 막 스테이지 막 움직이면서 얘가 샷을 막 찍어냅니다. 찍어낼 때 포토 마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얘네 포토 마스크를 한 5배 정도로 축소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고 이 렌즈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빛이 혹시라도 퍼졌을 때 다 받아가지고 웨이퍼로 쭉 떨어져야겠죠. 보고 그렇다. 반도체 공정은 어려운 이유가보다 이 익스포저 빛을 노광할 때 이 빛이 회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련지어서 구분해주는 소위 얘기해서 이 말하자면은 반도체에서 렌즈나 미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EUV 말고 있었던 기존의 설비들인데 얘 보통 가격이 한 대가 보통 한 800억 하거든요. 800억. 근데 그 중에서 렌즈라고 하는 거 요거가 보통 3, 4억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죠라고 하시면 칼자이트죠. 네, 그 유명한 칼자이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SM이라는 장비가 1990년대 약간의 스타트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1998년, 99년도인데 기존의 장비 회사 니콘과 캐논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비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기술이 확 났는데 그때 했던 게 누구냐 말하자면 거기에 네덜란드 회사인 ASM에 그 바로 옆에 독일 회사 칼자이츠 렌즈 이 두 회사가 서로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잘 해먹자라고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든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실제로 반도체 공정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뭘 디테일하게 들어가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포토 마스크가 있는데
웨이퍼가 있을 때 웨이퍼에 아무것도 지금 코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필요한 물질만 증착되어 있는데 그럼 PR은 어떻게 코팅하죠? 물어볼 수 PR. PR 어떻게 코팅하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PR도 우리 빛이랑 만나는 부분, 소위 케미컬 앰플리파이어 뭐 이렇게 반응해주는 이런 물질도 있고 얘를 녹여주는 레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 얘네 연결되어진 이 바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바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이 쭉 들어와서 빛을 투과하거든요. 투과하는데 얘네가 튀겨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가 바크. 뭐 튀겨나가는 게 무슨 얘기냐? 포토마스크가 들어왔는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웨이퍼가 이렇게 있을 때 PR이 코팅돼 있으면은 얘가 요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난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난반사를 막아준다. 그래서 안티 바텀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바크라고 얘기하는 액체도 부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바크랑 연결돼가지고 뭐 있어요? 바크가 없었을 때는요. 보시면 HMDS라고 해서 헥사메틸 디실레인이라고 이게 뭐냐? 메틸이 뭐죠? 카본기죠. 실레인이 뭐예요? 실리콘기예요. 네, 이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뭐 한 거죠? 소위 얘기해서 반수 공정에서 왜냐면 이 여기 있는 물질이 실리콘 계열의 물질이 많고 붙여주는 형태의 PR은 카본 계열인데 얘네가 잘 붙질 않아요. 소위 어디이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이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 HMDC 있었는데 이거가 이제 사용되다가 바크가 되면서 바크의 이 물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크가 잘 붙여주는 물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이 세 가지 물질이 PR이라고 하는 곳에 코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R을 코팅해주는 장비는 그래서 바크를 코팅하고 레진 바크를 코팅하고 요거를 따로 코팅하기도 해요. PR 속에는 이 화학적으로 반응해주는 첨가제를 물질과 레진이라고 하는 용매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네, 그게 PR로 섞여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붙여주는 물질, 그러니까 안티리플렉 코팅이라고 하는 레이어와 PR을 따로따로 소위 코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물질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코팅했어요. 코팅한 다음에 뭐죠? 베이킹이라고 해서 구워줘야 돼요. 왜냐? 얘는 뭐죠? 얘는 액체 물질이니까 굳어줘야 돼요. 굳혀져야겠죠. 요거까지가 일어나는 걸 우리 원래를 반도체에서 PR을 코팅해주고 베이킹해주는 장비, 뒤로 설명 나옵니다. 이걸 보려면 포토 트랩 장비라고 해요. 포토 트랩 장비. 네, 트랩이 쭉 있어가지고 반도체 공정에서 코팅과 베이킹 등등을 진행해주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가 익스포저, 여기만 우리가 얘기하는 노광 장비, 스캐너 장비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베이킹 해주고 다시금 디벨롭먼트 해주고 요쪽이 다 뭐예요? 여기가 다시 얘가 바로 이 트랩 장비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익스포저라고 하는 장비 해주는 스캐너 장비만 ASM에 따로 있고 나머지 PR 코팅 해주고 디벨롭먼트 해주는 쪽은 다른 장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하드 베이킹은 이렇게까지 되게 되면 여기까지가 우리 트랩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칭해주는 쪽이고요. 쭉 진행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 전체적인 또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증착을 진행하고 그래서 PR 코팅을 하더라. 코팅한 다음에 포토마스크에 쿼츠가 있고 여기가 크롬 도움돼 있더라.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빛을 투과시켜 주게 되면 여기에 용해도가 달라져서 여기를 만나는 물질이 달라져서 그런 거를 녹일 수 있는 솔벤트를 부어줘서 그렇죠. 98%의 물이랑 2%의 트리메틸 아미나 하이드로사이드를 넣어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렇죠. 소위 현상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ADICD를 잡아서 스펙인이다. 바로 왼쪽 연결을 보고 만약에 스펙 아웃이다. 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유일하게 반도체 공정에서 유일하게 소위 얘기해서 리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가 뭐죠? 웨이퍼에 상처하는 건 아니잖아요. PR이 만약에 20나노 플러스 마이너스 0.6인데 그래서 19.4에서부터 26까지 스펙이 있죠. 근데 22가 나와버렸어요. 스펙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엣치하고 끝내서 했던
애쉬잉과 스트립을 그냥 이 상태에서 해버려요. 애쉬잉과 스트립을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PR이 없어져 버리겠죠. 네, 그렇게 하는 리워크라고 하는 게 가능한 장비가 유일하게 포토 공정 장비입니다. 네, 왜냐면 얘가 웨이퍼 닫힌 걸 아니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포토할 수는 없어요. 포토는 이거 실험사가 진행해주는 샘플하는 포토 같은 경우는 웨이퍼 해서 한 두 번 정도까지 리워크할 수 있는데 세 번까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애싱이나 스트립을 통해 가지고 이미 또 웨이퍼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 이상 하진 않고 두 번 이상 해서 스펙 나온다고 되면 웨이퍼 그냥 버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우리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결과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일랜드 타입 있죠. 그다음에 라인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컨테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위로 보는 게 뭐냐면 이거를 탑뷰라고 하는 탑뷰. 네, 웨이퍼를 위에서 본 거죠. 이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섬 모양으로 있고 여기는 뭐냐면 틸트라고 보세요. 이게 틸트 뭐죠? 웨이퍼를 옆에서 봐가지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PI죠. 그럼 뭐 젠더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A, DI, CD를 이렇게 재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계측계에서는 웨이퍼를 떼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봐서 요거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요거가 바로 A, DI, CD 재는 겁니다. 라인 스페이스 컨택볼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그렇죠. 처음에 뭘 만드냐면 뒤에도 좀 복습할 때 말씀드리면서도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를 얘하고 얘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옥사이드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를 만들어 주려고 치면 얘네가 뭐죠? 약간의 선 모양이죠. 웨이퍼가 크게 있으면. 네, 그래서 요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액티브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형태의 실리콘 웨이퍼를 처음에 푹 파가지고, 섬을 만들어서 액티브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그때의 모양을 라인 앤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일랜드라고 얘기하고, 라인 앤 스페이스는 뭐냐? 바로, 라인 스페이스는,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거, 얘기했던 어저께 얘기했죠? 블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블락은 워드 라인하고 빈 라인의 조합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워드 라인도 뭐죠? 라인 앤 스페이스입니다. 물론 빈 라인은 뭐죠? 메탈 라인 이렇게 있으면, 텅스텐이 있었다 예전에. 여기 지금 불이지만, 불딴 것도 있지만, 여기가 뭐다? 해서 얘하고 사이에 라인 앤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 되겠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컨택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메탈 라인이 있으면 메탈 원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메탈 2가 이렇게 위로 덮여 있으니까 수직으로 돼 있어요. 여기를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걸 우리가 컨택이라고 하는 원기둥처럼 진행해줘요. 네, 그래서 반도체의 패턴 크게 보자면은 아일랜드 타입, 라인 스페이스 타입, 컨택홀이라고 하는 형태 타입으로 세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진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었다가 11시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 켜주실 분들 켜주시고요. 많은 분들을 얼굴 뵙기 기대하면서 네, 진영님도 감사합니다. 네, 공유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질문 계속 해주세요. 이해 안 되거나 어렵거 아니면 내가 알던 거랑 다르거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해주실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관련되어진 거 PR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PR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소재사에 관심이 많으신다면 할만해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화학회사들에서 PR 쪽에 대해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두산 쪽에서도 저도 이제 회사 협력 기간에 두산 화학 컴퍼니가 좀 있어요. 그쪽에서도 저한테 PR 좀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PR 관련되어진 하드 마스크 재료 같은 거 제가 개발했던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문의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화학 쪽 관련돼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쉽게 보자면 증권사 레포트 보셔서 이 포토레지스트 찾아보세요. 국내 업체 뭐 혹시 괜찮은 데 있으면 그런 쪽에 하실 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알면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알면 좋냐. PR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때 어떤 형태의 광원 기억나시죠? 우리 해상도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보시면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가 짧아졌을 때 요거가 짧아지는데 요거 짧아지게 하는 광원들이 계속적으로 변해온 거죠. 지금 질문하셨던 분 중에 뭐 대학원 실험실 어느 정도 돼 있냐? 반도체에서 맨 처음 쓰였던 상업용 장비는 통상적으로 수은등을 썼어요. 수은등이라고 해서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울과 배울 있을 때 배울의 맨 끝에는 결국에는 저기 패키지 연결되는 게 패키지가 통상적 마이크로미터니까 맨 아래 단계는 여전히 300 나노미터, 500 나노미터 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PSPI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이런 장비, 장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장비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365 나노 정도가 이때 얘가 내는 파장이 365 정도 돼요. 그다음에 KLF라고 해서 KLF는 이게 현재 SMS 장비 수준이 됩니다. 이게 딴 회사를 보자면 뭐 니콘과 캐논이 1990년대까지 만들었었어요. 90년대. 그 다음에 요 ARF라고 해서 요게 이제 역사적인 장비죠. 여기 이거 나오면서 ASML이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했던 요 장비가 있고 그때 뭐 광원을 ALF라고 해서 아르곤이랑 플로린이라고 하는 걸 결합해서 플라즈마 결합해가지고 이때 얘네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153 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EUV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삼성에서 한대 들어오는데 이때는 얘는 뭐 하는 거냐? 틱이에요. 주석 방울을 막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CO2 레이저를 팍 발사합니다. 그럼 걔네가 만나서 방출하는 빛이 바로 EUV인데 걔네의 파장은 1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있는데 이거는 이제 PR로 보자면 크게 보자면 예전 거를 보시면 소위 방향족 계열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학원가 계열이라는 쪽분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학 전공하신 분들 모였어요. 지방족, 방향족 있었죠. 그건 아로마틱 계열 이런 형태가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그렇다. 얘네의 본딩이 여기랑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레파틱 구조 쪽 같은 경우는 얘네 본딩이 얘네랑 반응을 잘해요. 네, 그랬을 때 결국에 뭡니까? 보시되시면 산성의 뭐 어떤 고리가 생긴다. 그렇죠? 산도가 달라진다. 얘네가 용해도 차이다. 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왜 산성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용해도로 나오냐면요. 여기 얘네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다음에 디벨롭먼트 해주는 용액을 따로 넣게 돼 있는데 여기 193248 나노에서 나오는 이때 PR은 여기 내부에서 이 빛을 만난 다음에 얘네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얘네를 어느 정도 익스포저를 도와주는 형태의 물질이 따로 있거든요. 하여튼 뭐 가장 큰 거는 시더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만나는 부분이 산도나 물질의 변경이 된다. 거기에 그때 광원에 맞는 형태의 PR들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태의 PR로 보시면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국내 회사는요, 요 정도까지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이게 독립제품 쪽에서 많이 만들다가 2019년에 수출이 있었죠. 2019년에 수출이 있었을 때 뭐 한 거죠? JSR 회사에서 모르겠고 EUV 하는 거 이거 안 팔 거야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급히해가지고 2021년 정도 때 시제품이고 연구개발 수준이긴 하지만 독립세미캠에서 국산을 진행했고요. 2023년에 SK 머티리얼즈의 계열사 중에서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공유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2023년도에는 EUV PR도 국산화 진행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사 쪽에 매달려 있긴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소재 산업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오타쿠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면 계속 그쪽으로 납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위 소재 하나 만드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걸러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대부분 공정 레시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PR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게 트랩 장비예요. 포토 트랩 장비. 이건 주로 잘 되는 데는 텔 쪽이 잘하고 있고요. 텔하고 국내에서는 세메스가 이건 잘하고 있습니다. 포토 트랙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웨이퍼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 프리 챔버가 있어요. 뭐냐? 웨이퍼에 혹시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처음에 약간 웨이퍼를 살짝 구워줘요. 프리히트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불필요한 수분이 있나? 그건 살짝 없애줘요. 그래서 약간 열 처리해주는 장치가 있는 게 프리히트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써있죠?
스피인 코팅이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BR이나 관련되어진 리퀴드 소스 같은 거를 코팅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바로 여기 힛 주는 거, 힛 해주는 거죠. 여기 뭐예요? 1차로 베이킹 해줍니다. 베이킹. 약 한 100도 정도 해요, 100도. 왜냐면 액체를 구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약간의 칠링, 파란색이 칠링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뜨거운 그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와피성들이 들어있으니까 살짝 냉각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 스텝 시점 이게 뭐예요? 바로 스캐너로 가서 여기에는 익스포저를 진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익스포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로 들어와서 뭐 여기가 포스트 베이킹이 들어가죠. 네,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킹에서 PEB라고 얘기합니다. 얘네가 돼 있어야 여기 약간의 패터닝을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패터닝 했었을 때 여기에 약간 여기에 물결 물결파 정도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베이킹 해줘야 딱 결합이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베이킹 통상적으로 한 150도 정도 온도를 해줍니다. 네, 이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쿨링 한번 해주고 여기 디블런트 뭐죠? 네, 98% 물하고 2%의 트리메틸 아미노 다이옥사이드. 네, 이걸 넣어주게 되죠. 그럼 여기가 필요한 솔벤트가 딱 날라가죠. 네, 솔벤트 들어가서 빛을 만난 부분이 포지티브 PR이라고 하면 거기 날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드 베이킹을 보여줍니다. 네. 왜냐면 그 패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냉각해주고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불필요한 것들 히트해서 날려주고 그 다음에 냉각해주고 코팅해주고 다시금 베이킹 한번 해주고 퍼스트 베이킹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가 여기 예, 스캐너에서 익스포즈 한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다시금 베이킹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금 칠링 해준 다음에 디벨롭먼트 해주고 다시 포스트 베이킹만 해주고 하드 베이킹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패턴이 남아있는 거 얘네들을 경화시켜주기 위한 베이킹을 진행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가 보다 포토 틀자입니다. 이렇게 이걸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토 스캐너, 이거 스피너 해주는 여기 코팅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 PR 종류가 되게 많아요. PR이 섞이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이 스테이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있어 트랙 장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커요,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PR 코팅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PR 코팅이라는 것도 제대로 되겠어요. 얘네 노즐에서 무언가 떨어지겠죠. 액체가 떨어질 때 이때가 얘네들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X 변수가 당연히 RPM이 있죠. RPM. 얘는 얼마큼 빨리 들어가냐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RPM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으면 얘가 드랍 해주는 레이시 있겠죠. 드랍 레이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물질 PR 자체의 비스코시티 점도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X 변수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타임도 있죠. 근데 Y 변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Y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thickness죠. 두께. 그다음에 여기 uniformity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파티클 문제가 있겠죠. 이런 형태. 이렇게 하는 것들가 X 변수, Y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요거 한 다음에 뭐도 있겠습니까? 뭐 베이킹 해주는 온도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PR 코팅 한 다음에 베이킹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조건들을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고로 보실 거는 여기 끝에도 다음 페이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웨이퍼를 코팅 해준 다음에 쭉 퍼지겠죠. 이렇게 디퓨전에서 좀 확산될 텐데 확산된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넘쳐 흐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끝에가 파티클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엣지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두께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갔을 때 두께가 좀 간다. 그다음에 스핀 레이트가 이 정도 가속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갔다가 떨어지더라. 이런 형태의 이런 조건들도 셋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한다. 솔벤트를 부어가지고 이 엣지를 없애줘야 됩니다. 엣지 리무브를 해주는 거. 주로 이걸 황산 과수죠. 황산 하고 과수를 넣어가지고 없애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과수는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주로 황산 스트립 쪄가지고 여기 유기물들을 날려줘요. 네. 그다음 내가 이제 베이킹 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쪽을 많이 쓰는 편이죠. 네, 히터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히터 써가지고 웨이퍼 온도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터는 보통 100도에서
150도 정도 전후로 해줍니다. 그 이상 가면은 이 PR이 물론 물질에도 다르지만 180도 이상 넘어가 타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말씀드리면 요거 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지금 PR 얘기했죠. PR 얘기했고 포토 트래커도 얘기했어요. 요것도 있는데 포토 마스크도 한번 얘기해야겠죠. 포토 마스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여기 이 상태의 쿼츠 물질인데 쿼츠 물질에서 얘가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크롬 녹음해가지고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EUV 머티리얼 중에서는 제가 좀 더 EUV 설명드렸지만 EUV는 광원의 특성상 포토 마스크로 빛을 투과해서 반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빛을 이렇게 해서 이게 반사시키거든요. 예, 반사시키기 때문에 포토 마스크마저도 아주 복잡한 형태의 무슨 층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런 머티리얼 소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포트 마스크의 머티리얼도 각 공정의 파장마다, 광원마다의 변경점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오늘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